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정무위 소속 최혜선 의원입니다. 과학기술 출연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민채 비정규직 지부장 오셨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고성환 비정규직 지부장, 박영일 경비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생명보강연구원 유현희 비정규직 지부장, 경정숙 부지부장 오셨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복병국 비정규직 지부장 김영식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철 비정규직 정읍대표님 오셨습니다. 전국고공연구원 노동조합 정상혁 조직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오신 분들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 속에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오늘날 또다시 일터가 아닌 투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을 뿐 그 방식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원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경영협의회에서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그들은 오히려 미화, 경비 등 용역 직군의 자회사 추진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사업장별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정규직 전환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 자회사를 가장 큰 원칙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정규직 전환 목적은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방식은 이런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정규직 전환 흉내내기일 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용역과 계약과 같이 자회사의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비용이 그대로 소요됩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셈입니다. 또한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모회사인 출연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처우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둘째, 노동권 무력화 문제입니다. 자회사로 전환되면, 고용되면 노사교섭으로 결정해야 할 내용들이 사실상 연구기관의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단체 교섭권 무력화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연구기관이 일시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노조법상 금지하고 있는 파업 대체 인력 투입으로 단체 행동권이 무력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은 자회사인데 업무 지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받게 돼 사용자 책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출연원의 설립 목적상 시설 경비, 미화 업무를 위한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와 과기부 산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 자회사를 통한 전환 방식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보완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은 채 원칙부터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전환을 내세웠다는 것은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이 제시할 방안이 아닙니다. 25개 기관장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출연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목적과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민채 비정규직 지부장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좀 호소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얼마 전에 일어났던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몸이 분리된 사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파업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에 지금 농성 중입니다. 문득 이 사건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동지가 아무도 없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얼마나 외쳤을지 아무도 없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이분들이 매년 요구했습니다. 2인 1조 근무해달라고. 그렇지만 원청에서 인원을 증가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만 주장합니다. 이런 형태의 근무가 간접고용의 근무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비정규직 제로화, 이번 기회 아니면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지만은 그 회사의 그림자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자긍심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없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고용자들입니다. 사고 후에도 항상 원청의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서로 떠넘기기식이었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다. 혼자 넘어졌다.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다못해 저희 연구원에는 8층 건물인데 1층에서 8층까지 최고의 최적화된 사무실인데 공기청정기가 한 대씩 다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근무지가 지하이거나 지상이더라도 반지하식으로 밖에 일할 수 없는 공간, 그 연구원의 제일 공기가 안 좋은 공간인데 저희들에게는 공기청정기 한 대 없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공기청정기 요구하면은 너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 너희 회사 사장한테 얘기해라.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기네들이 해주고 싶은데 하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불이 나서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락하면은 법적으로 걸립니다. 저희는 간접고용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지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를 시키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불이 나면 저희들이 끄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법이더라도 어겨서라도 저희들은 불을 끄겠지요. 이 문제는 공공기관이 사회의 모범이 되라고 공공기관이 있었던 것인데 얼마 전 LG전자 4,000명에 가까운 서비스 직원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직접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출연연 25개 기관 전체 다 합쳐봐야 2,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각 기관별로 나누면은 50에서 40, 많게는 뭐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자 나누게 되면은. 근데 정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겠답니다. 비영리 기관인 세금을 내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대한 이익을 챙겨가지 않겠다라는데, 일단 자회사를 꾸리게 되면은 회사에 직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력의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가져와야 될 돈들이 반대로 세고 있는 것이지요. 요번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뭐 노동계약인 임금피크제, 성과연공제 이런 거 시행하라고 하면 각 기관들이 서로 다투어 전환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돌아서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이사장이 권고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해주라고.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인 저희 기관의 상위층인 과기부는 반감만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야 될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정부에 좀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좀 보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호소하니 좀 살펴봐달라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자님들 꼭 이렇게 보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자회견을 발표를 할 텐데요. 고성환 지부장과 정경수 부지부장 두 분이 나눠서 해주시죠. 기자회견문. 직접 고용만이 사회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연구 노조의 간접 고용 노동자의 파업이 오늘로 1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IMF 이후 지난 20년간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위원회의 희생양이었습니다. IMF 이전 미화, 경비, 시설 관리를 비롯한 수많은 직접 고용 노동자들은 용역으로, 파견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으며 헌법적 권리인 노동상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부당한 대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직접 고용밖에 답이 없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처우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 공약을 남발하였으나 시중 노인 단가 적용,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권고 등의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간접 고용 노용 형태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임금 갈취, 인건비 착복 등 엉뚱한 곳에 쓰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수년간 출연형 노격 파견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연연 2,100여 명의 용역 노동자의 500여 명의 파견 노동자는 직접 고용 정규직에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간접 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에 흐르는 지금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몇몇 사용자 측은 협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자회사 방안을 결정한 후 노동자 수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다수 사용자들은 자회사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다른 출연자의 자회사 추진을 편승하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관들 중심으로 용역업체의 또 다른 형태인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사용자 측은 경영협의회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가기술연구회 원구현 이사장의 문제 해결 약속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역 업무 중 경비와 미화를 자회사로 추진하고 다른 직종도 직무 구성을 통해 전환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간제 방식에 준하는 심사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를 정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의 정기 전환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파견 노동자의 직접 고용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되어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버스 떠나고 소문드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은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데만 현안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이 시국에 출연형 기관장들은 파업을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견 노동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정규직 전환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유보해왔던 출연형 용역업체 사용자들의 온갖 유혹과 부당해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연형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당한 휴가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줄어든 유용비로 인해 임금이 여러 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체육대회조차 연기기간 운전장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출연을 위해 청소하고 시설을 돌보고 안전을 관리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천시와 배제를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휴일조가로 만드는 자들에 맞서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국연구노조 분석에 따르면 자회사 방안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 용역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임금 및 노동 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직접 고용이 출연형 재정과 인력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영리 기관인 출연형이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은 자회사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결국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입니다. 과학기술계 출연형 50년 역사상 초유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면 파업 열흘째를 맞아 국회에서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밝힙니다. 자회사 방안을 철회시키고 직접 고용을 통하여 출연형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지만 노동자는 하나이기에 어떠한 꼼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기정통부는 더 이상 뒷짐지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도록 출연연을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사회가 양국가에서 못하는 자회사 하나 즉각 정리하라! 전하라! 하나! 지금 당장 직접고용을 전하라! 하나! 협약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중복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는 이 사회는 자회사를 승인하지 말라! 가가정통부는 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할 거야! 정의당 추혜생 국회의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2018년 12월 19일. 이 절박한 목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대표적인 부분이 출연연입니다. 지난 상반기 제가 과방위 활동을 하면서 이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아마 정론간에 정말 수도 없이 서서 밀착해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가장 첫 행보에 그 현장을 찾아서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고용 안정성이 민간 분야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실은 뒤바뀌었습니다. 민간들은 노사 협상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저는 출연연이 이렇게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인색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출연연의 그 원장들 직접 접해보면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정말 합법적인 사고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오늘 이 경영협의회에서 이런 결과, 이런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고요. 이거 이렇게 안 됩니다. 분명히 가기정통부 장관께 제가 이 기자회견 마치고 바로 촉구를 할 겁니다. 자회사 전환을 원칙으로 내세운 건 분명히 이 정부에 반하는 정말 원칙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원점으로 돌려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오늘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